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안 했어. 이게밖에 안 했어. 반 했네, 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지나고 또 설명이 나오네요. 설명은 조금만 해요. 많이 하지요. 많이 하면 큰일 나. 이 시는 경어가 자신의 심정과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 허주에게 보낸 선지시로 허주장자의 제목으로 경어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시의 중요성을 잘 몰라가지고 이 시가 첫 번째 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박혀 있어 어디인가. 안구자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 시야말로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귀중한 법기시로서 법기를 드러내는 시잖아요. 왜냐면 법맥을 이어가니까 의미심장한 시라고 본다. 허주 역시도 경어의 기득 깊은 심중을 간파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순식간에 내치고 말았어요. 간파하지 못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그 허주의 그게 찾지 못했어요. 미치지 못했겠지요. 깨달음의 경지가. 그러니까 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경어 같은, 나는 경어에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요즘에는 경어 같은 젊은 놈들이 개나 소나 깨달았다고 미치광이처럼 날뛰는데 못 받는다. 가서 경어에게 전해라. 이래가지고 거절했죠. 경어 역시 호리의 망설임도 없이 허주를 뭘로 이제 허주가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허당 맹꽁무니로구나 라고 해서 인편으로 허주에게 전한 경어 마음을 들여다보다 인편 두고 해월이. 이 시는 사실 경어가 담신 수백 편의 선시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법맥을 잇는 거라. 평가해 본다면 이 시를 능가하는 시가 없다고 할 만큼 이 비중이 무지하게 커요. 이거 5번째 시 기허주장자. 이로써 경어선사가 자신의 법맥을 정리하고 새롭게 새로운 법맥을 이어가는 그런 시라 중요한 시죠. 왜냐하면 물론 이 시에 드러난 선지를 통해 경어의 경지와 선사상을 쉽게 가름해 볼 수 있다. 한 방에 알 수 있죠, 그죠? 한 방에 우리가 중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더 높이 평가해 보면은 이 시는 경어의 250점, 이제는 또 250이래, 265인데, 그죠? 아직도 나머지 수를 찾지 못했어요. 중 최초기에 쓰여진 작품이라는 점이다. 경어시로서 이보다 더 일찍이 앞선 작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네 줄은 내수도 선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지만 허주장자 만나러 간 거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시는 홀로 깨친 경우가 사법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법을 이길 곳을 찾고 있는 비운이죠, 비운. 왜냐하면 무사자오를 했기 때문에 불교 사적인 역사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점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된다. 이 시는 대삼이가 마사도라 이 화두를 듣고 정진하던 중 시자인 원교가 전하는 오모비공처의 소식을 듣고 호련히 깨달아 장보 일대사를 마친 경우가 이후 소식 없이 깨친 자신의 깨달음을 인가받기 위해 수많은 고뇌를 하다가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택한 생면부지의 허주에게 승부수를 띄운 의미심장한 시다. 경어선사가 허주덕진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허주덕진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도 생불로서 막 무슨 대원군이 뭐를 시키고 해가지고 막 가서 불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엇보다도 그 앞에 이제 전주의 동고사라는 절에서 이제 이 허주덕진이 거기서 주석을 했고, 또 허주덕진이 또 마곡사로 가니까 그때 그 태호 스님이 거기서 그 같이 있었던 그런 인연이 있잖아요.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제 알아, 허주덕진은. 그래서 이거를 승부수를 던진 거죠. 괜찮은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선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허주가 그게 괜찮은 줄 알았더니 허당이야? 허당이야. 보지도 못해 그 시에 대해서. 맹꽁문이로구나. 이렇게 했다고 해야죠. 우선 이 시를 면밀히 감상해보면 먼저 시의 제목만으로도 범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평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친자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경어 스스로가 허주를 뭐라고 불러요? 장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장자라는 말이 이 수보리 장로처럼 장로가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분을 인정해줘요. 경어선사와 허주와의 나이는 20살 차이가 나요. 20살 차이가. 그래서 스스로 허주에게 장자의 칭으로서 스승의 예의를 아낌없이 갖추고 있는 경어의 섬세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장자라는 말은 처음 써요. 현사가 아무한테도 장자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근데 장자라는 말을 지금 허주덕진에게 처음 쓰고 있죠. 먼저 일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오를 이루고 자신의 소식을 스승이 아닌 일면식도 없는 허주에게 스승이 없으니까 그래서 허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레 전하는 경우는 참으 노심초사지요. 왜? 걱정이 많다 이런 말이야. 마음이 붓으로 인연하였잖아. 붓으로 인연하여 여기에 미치니 마음깔래가 어지럽다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이 부분은 그 당시 선지 경화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움을 깰 수 있는 부분이다. 깨친자 경화는 스스로 어려운 붓을 들어 전 인연은 소이를 밝혔죠. 내가 이런 인연이 됐다라고 밝히고 간신히 알리며 내 마음깔래가 어지럽게 복잡한 자신의 심정을 첫 줄에서 어렵게 한 발자국을 떼었어요. 그거를 허주가 다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그래놓고 뭐라고 이 연에서 2연, 3년, 4연이 전부 깨친자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친절하게 그죠? 친절하게 다 해줬어요. 많이 더 해줬어. 한 줄 한 게 아니잖아요. 2줄하고 3줄까지 해줬는데도 몰라. 못 알아먹으니까. 이 깨친 낱낱의 경계. 아까 말했죠. 차자는 뭐예요? 쌍차 쌍조에 그 다음에 또 36대법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그거 개 낱낱개가 아니랬죠? 이 개야 이 개. 낱낱의 이 개를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할고 자신의 득오 깨달았음을 본격적으로 낱낱이 알리고 있어요. 이를 인가할 스승이 되어줄 것을 허주에게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허주는 못 알아들어? 이어서 3년에서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따오기 희고 까마귀 검은 거 희고 검은 거 됐어요 안 됐어요? 마음과 말밖에 소식이다. 이거는 까마귀 희고 나오기 희고 까마귀 검은 것은 언어 도단이더라 이런 말이야. 언어 도단. 예. 그 마음과 말밖에라고 썼는데도 못 알아들어? 말밖에 소식이라 이런 말이야. 소식을 불이법의 소식을 가감히 보이고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허주의 마음을 은근히 떠봤어요.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또 한 줄 또 써줘. 마지막 마무리로 무생불해 유산수 무아유를 써놨어요. 무아유를 써놨는데 또 못 알아들어. 아까 백흑도 써놨죠. 그럼 또 못 알아들어. 그럼 어쩌라고.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산과 물은 있는 중도불이의 절대 경지를 드러내 보이고 직접 대면이 아닌 아쉬움을 깔끔하게 붓으로 짧은 년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년에 등장하는 국백오옥의 뜻은 백조는 희고 까마귀는 검다. 즉 백조는 안 씻어도 원래 희고 까마귀는 씻어도 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뜻으로 장자의 이 이야기는 백곡오흑은 곡백오흑은 경어선사의 그 글이라기보다는 그 장자의 천운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왜? 이걸 뭐 자연의 본성 즉 백조는 안 씻어도 희어 까마귀는 씻어도 검어. 뭔 소리일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본래 불을 나타내는 게 본래불 원래 그랬다라고 하는 불성의 내용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불성은 비유 비무이며 써있네.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죠. 역시 있는 것도 역시 없는 것도 아니니 유무합이요. 이게 정반합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정반합으로 코로 명의 충돈이라 이 열반경에 나오는데 열반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에도 선지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있죠. 많아요. 적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건데 대표로 말하자면 금강경이죠. 금강경에 그냥 전부 다 이 공돌이를 해가지고 전부 다 중도야. 멀리 갈 거 없어. 멀리 갈 거 없다. 반야심경, 반야심경도 전부 다 중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열반경에도 중도, 화엄경에도 중도, 화엄경 일체유심조. 열반경의 내용처럼 곡백오의의 흑백논리로만 작동하는 우리들의 의식은 상을 부정하면 단상의 법칙, 단상. 항상하다, 없다.
이거를 딱 잘라내지 말라는 거죠. 단상의 법칙, 그죠? 그래서 단상을 여여야 돼. 양변을 다, 양극단을 다 여여야 돼. 단상을 떠올리면 단을 부정하면 상에 집착하는 거고, 산을 부정하면 단에 집착하죠. 단상을 버려야 돼. 그래서 이걸 딱 흑백 논리로만, 흑이냐 백이냐 라고 논리로만 작동되는 분별 명령으로서는 12분별만 키울 뿐이고, 불상부단, 단상을 여의라는 게, 단상을 여의라. 또 불생불멸도 마찬가지야. 불생불단이요, 불생불멸이요, 불내불거요, 불이불이니라, 불일불이니라. 하나가 아니고 그렇다고 둘도 아니다 라는 게, 이게 다 두변, 양변이죠. 양변을 모두 타파해야 돼. 뭔지 알겠죠? 양극단을 모두 타파한 상태가 중도라 그랬어요. 왜 드러나 말길이 끊어져. 말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아까 말했죠. 언어 도단, 마음과 말밖에 일이요 해산했어. 끊어진 무분별, 분별하면 안 돼. 그 분별심, 고정관념, 단상에 또 양극단, 이거 다 타파해야 돼. 다 내려놓아.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그대로. 보태지도 토하지도 말고 거기다가 내를 착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옳고 그름, 아이고 옳게는 누가 오라, 그르기는 누가 글러. 그래서 진실 그대로의 모습을 경호는 누구랑 나누고 싶었어요? 허주와 나누고 싶었어요. 허주는 전혀 꽝이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이거 안 해줬구나. 못 읽으신 분은 중단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허주는 경어를 알아보지 못한다. 친절하게도 경어는 자신의 경거를 마지막 확인 작업으로 사연에서도 또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산과 물은 있네 그래요. 라고 절대 경지를 현상계와 우리의 마음자리로서 두 개란 단에 줬는데도 못 알아듣죠. 쐐기못을 단단히 박는 절차를 마치고 앞면에서 드러난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뒤연해서 하는 성가의 정리로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1년만 빼놓고 2, 3, 4년을 다 경호선사의 그 경계를 다 드러내 보였어요. 그랬는데도 못 알아듣죠. 사실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이 말은 아까 산과 물은 있네 그래라 했잖아요. 있네 그래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게 성철 스님의 글인 줄 알고 엄청 대단하게 많이 생각해서 유행이 많이 됐었죠, 한동안. 근데 그게 아니고 어디에? 속경덕 정등록. 경덕 정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전등록 중에서 경덕 그 왕의 식인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그 속경덕 식록록 22에 나와 있답니다. 고려 말기 자운화상이 백운화상이죠. 백운화상 유명하죠. 백운화상이 참선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유명한 화두고 선의 수행과 깨달음에서 백운화상만 말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그 출처가 있어요. 주석 다 달아놨는데 출처가 있어요. 중국에 깨달음의 3단계를 체험한 백운화상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백운화상 이걸 하셨지만 거기에 중국에서는 누구더라 있어요. 내가 여기서 노승은 백운화상이죠. 내가 30년 전에 참선하기 전에 노승 30년 전 미참선시여 내가 아직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어. 그런데 견산 시산 견수 시수라고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선지식 참견해가지고 친견해서 깨달음을 들어가 보니까 뭐더라? 내지후의 친이요 친견지식 유입처요. 내가 현지식을 친견하고 깨침의 경지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뭐는 아니더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이 정반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정이고 반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다시 합. 견산 불시 산이요 견수 불시 수라 이런 얘기요. 그랬더니 다 깨치고 보니까 토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죠. 지금 편안한 휴식처를 얻고 나니 마찬가지로 이금 듣게 이렇게 나왔네. 이금 듣게 휴헐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금 듣게 휴헐처. 이 헐성로 헐자잖아요. 헐처를 찾고 보니까 쉴 헐자를 찾고 보니까
득해. 뭘 얻었죠? 개. 아까 말한 개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낱낱이 아니에요. 이 개지요. 차게.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이 말을, 제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다시 내려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 개자 중요해요. 얻었어. 아까는 경호선사는 개만 얻었나요? 차계 경계를 다 얻었죠. 차계 경계. 공수이. 이 차계 경계를 누구랑 함께 나누겠느냐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예? 그럴 때 이 개가 나오. 중요해요. 낱낱의 개가 아니라는 거. 이 그러했는데 마찬가지로 산은 다만산이요 물은 물리더라 이런 말이. 의전 견산 다만치 시산이요 견수사 시수라. 그대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대중 이거 아까 이거죠. 또 나왔죠. 대중은 개. 지저시 개직이죠 이거. 이거 저 3반. 여기서 저 3반은 이 저자는 그 지저시게 하는 이가 아니에요. 저라는 뜻이에요. 3반 이 세 가지가 아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고 다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이 3반이다. 3반이 견해. 이것이 함께냐 아니면은 다르냐 이런 말이에요. 동이냐 별이냐. 근데 여기 지저시계 다 나왔네. 여기 다 풀으면 안 되겠고. 이처럼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시산이요 수시산이다. 그리고 또 서는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이미 송나라 때 임재중에 황룡파 나오네요. 황룡파의 청원 유신 선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뭔 선사? 청원 유신 알죠? 청원 유신 선사의 상당법어에서도 이미 이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룡파에 임재중의 황룡파 양기파. 그래서 청원 유신 선사에서 황당법에서 이미 나왔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의 효시는 아까 경덕 정등록에서 나왔더랬죠. 그리고 이 말은 전신법요. 전신법에서도 나와요.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황벽의 전신법요에서도 제2편 완능록이죠. 완능록이 그 효시가 돼갖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잠드는 어리석은 중생의 눈으로 바라본 미망은 어둠의 미망에 가리어져 바람이고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는 뭐다? 깨침의 경지에서 바라본 거고 그거는 청멸을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깨침에서 나오면 다시 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서 경어의 참소식은 바로 뭐더라? 이처럼 중간 또는 중용이 아니고 여기서 중간이나 중용은 중도에서 그 중자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중용도 또한 다르죠. 중용은 뭐예요? 논어맹자 대학 중용 해가지고 그것은 또 유교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또 중간은 가운데라는 뜻이 있죠. 중도파. 정치가들이 많이 써먹는. 근데 우리의 중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도는 양변, 아까 말했잖아. 시시비비 양변을 다 여의고 정반합으로 가서 또 아까 뭐라 여의랬죠? 극단적인 이분법을 버리고 그래서 양쪽의 이변을 다 버려. 이에 따르는 모순과 갈등이 서로 통해갖고 정반합,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 그게 바로 중도라 이런 얘기죠. 중도에 대한 건 어지간히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중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못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중도는 그게 가운데 중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 양극단을 여의는 것을 말한다고 했었어요, 안 했어요? 경어가 허주에게 모인 교회 별자는 교밖에 전한 말. 선종에서 속전이 영산해상에서 원어나 문자를 쓰지 않고 마가섭에게 영산해상 거여마 그죠? 심한을 들은 일로 이심전심 심신상인 그리고 영화미소 나오죠. 불림물질 다다탑던 분반자 삼처전심이죠. 사라쌍수와 각시쌍부 다다탑던 분반자 영산해상 거여마 많지요. 저는 그게 다 뭐더라.
심심상인이더라 이런 말이야. 마음과 마음으로 도장이 서로 찍어주는 거고 이심전심이더라 이런 얘기죠. 어휴, 힘들다. 하지만 경어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상가물은 있느로 이 모두 금을 선종해 모든 금봉전지를 드러내기는 군도덕으로 일축해서 깔끔하게 한마디로 그려내서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 특히 이 시의 삼구와 사구에서는 뛰어난 격의 선지가풍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중도 실상의 곡백오흑 아까도 했죠. 중생부리 뭐냐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심오한 경지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면 경어선사가 그냥 허주장자에게 쓴 그냥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데 허주장자는 절대 알아듣지 못했죠. 이러한 선지시를 허주는 해석하기도 심한이 안 열렸어. 먼한이 안 열려? 심한이 안 열렸어. 연불자야. 연불을 엄청 잘했답니다. 허주독진이. 그래서 그 대원군이 여러 가지 많이 일을 시키죠. 경어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리하여 경어에게 법을 전해줄 수법사로서의 허주와의 인연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미흡한 격식이나마 갖추어 불조 이래의 조각난 한국불교의 법통을 경어는 그냥 소문 없이 이으려고 했었는데 경어의 슬프고도 비장한 첫 번째 결심은 이렇게 허무하게 불발로 끝나버려. 그래가지고 바로 오도가를 공포하죠. 깨친 자만의 고뇌는 숙명으로 다가와서 이후 경어는 천정하면서 비장한 결심을 굳히고 대중을 모아 비로소 자신이 지은 슬프고도 긴 장문의 오도가 580자 580자가 뭡니까? 오도가를 드디어 세상에 내놓아 조선 발도에 공포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불제 본목은 뭐더라? 나의 불제 본목은 용암 해원으로 내가 있는다. 만화보시? 만화보서는 내 수업사일지언정 내 수법사는 되지 못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다시 연결해. 그래놓고 연결해. 이때 경어는 크게 고심하여 홀로 법맥의 법통을 이은 용암해원으로 있는 대결단을 내리고 선정함에서 장문의 오도가를 읊고 1881년 6월 무사자호하여 스승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어로서는 스스로의 결단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경어는 호서에서 20년을 머물며 호서를 사랑하여 말년에 영원하면서 선언을 개설하고 선풍을 되날리면서도 언제나 자신은 뭐라 그랬어요? 호석이 병독히낫 그죠? 내가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늙으니 중이더라. 그래서 내가 호서로 돌아가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경어의 호서 사랑은 충분히 엿볼 수 있었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드디어 6절로 넘어가요. 아이고 6절로 넘어가요. 그래도 아직 너무 멀었어. 연극 경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책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번 주로 끝내야 되는데 이번 주는 토요일밖에 안 남았는데 못 끝낼 것 같네.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 선풍진작의 대중교화 나말여초. 나말여초는 뭐지? 네, 여초. 한국의 선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효정이어 끊어졌던 가나선 수행의 전통을 구한말 경어성어에 등장하고 한국 불교의 산맥을 되살리는 경어의 한국 불교사에서 이 사자는 좀 틀렸네. 의 업적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자 틀렸죠? 고칠 수 있나 없나? 왜냐하면 근현대 한국 불교사를 볼 때 수백 년 동안 맥을 잇지 못했던 한국 전통 가나선의 가풍과 그 명맥을 경어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업적이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업적이 경어로부터 찾아야 되니까 경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요. 가나선 특히 그죠? 따라서 한국 전통 가나선 수행이 경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그 당시 경어에 대한 관심과 존경은 승단을 넘어 세속까지 이어졌는데 퇴경 건상로 이 건상로도 그래도 그는 한국 선종 약사에서 현대 우리나라 선학을 하라는 데는 선사를 중조로 전항하지 않을 수 이 선사를 이어서 경어 선사를 말하는 거겠죠. 평가하면서도 징성하고 감탄함으로써 선말 한초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더라. 건상로도 그랬어요.
견상로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우리 경선사를 한국 선불교 중흥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2012년 들어서 이상한 몇몇 인간들이 아주 흙탕물을 만들어 놨다가 지금은 조용하고 절대 안 하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허 열반 후에 경허선의 전통을 잇는 한국 불교는 어디를 중심으로 선화권을 설립을 통해 일본 불교에 대항한 해방 이후에는 불교 정화운동의 대변혁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운동의 선두에 경허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막 쭉쭉빵빵 나오죠. 그것은 한국 선불교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경허의 세 달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의 가르침을 받은 경허선사의 직계제자는 아니지만 후학들이 많이 있었죠. 가르침을 받은 후학들이 있음을 볼 때 경허의 삶은 온전히 한국 불교를 짊어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 선각자요 혁명가로서 이 가짜도 또 틀렸네요. 이거 고치어볼래요? 오늘날의 경허선을 잇고 이 땅의 선불교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에이, 안 오면 말고 와? 또 이다 가짜를 써놔. 여기 후학을 위해서 그냥 여기. 집 가짜 여기 또 앞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왕 온 김에 여기 이거 사 불교사 이건 하여금사인데 아무거나 누르고 팍팍하니까 그냥 이런 일이 생겨. 확인 안 하고 막 하니까. 여기 역사사 링큐가 베리하고 마치 아이고 힘들어. 경허가 활동한 이 시기에는 정허휴정이 이룩한 산문수업이 뭐랬죠? 연불, 간경, 뭐래요? 선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선과 교와 연불이 같이 하는 전통이 사라져. 산문수학이라고 했잖아요. 산문수학. 그런데 이거마저도 선과 교와 연불이 같이 하는 전통이 사라지고 선은 사라져버렸고 간경과 연불만이 있었죠. 선은 이제 수백 년간 끊어져요. 청허휴정 이래로 치우치는 경향이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허는 사라져가는 가나선수행의 전통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여 선수행의 가풍과 그 풍토를 되살려냈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경허가. 또한 동아시아 불교사를 보면 오늘날까지도 근현대의 가나선수행의 전통을 올곧게 지키고 있었던 승단은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불교의 전통 선불교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 역사상 가나선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을 받고 있는지 경허선사 하나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여기서 끝장을 내야 돼. 여기서 끝장을 내야 돼. 끝장 안 내고 다음 생으로 가잖아요. 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선이 뭐시오? 이래가면서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람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끝장을 내야 돼 여기서. 특히 일본은 정토신앙, 연불 같은 타력신앙을 위주로 하고 있죠. 또 거기 선이라고 해봤자 거기는 또 무엇이요? 조동종에 묵조가 들어가가지고 귀신굴 같아 그냥. 일본 사찰은 가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신궁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한국 불교의 불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에서 조동종이라고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 전통을 지켜왔으나 이 가나선 수행의 전통을 근현대 일본 불교의 모습에서는 정말 찾기가 어렵죠.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일본은 조동동이 흘러들어갔어요. 우리는 가나선에 임재종이 흘러들어갔죠. 우리는 임재종풍이죠. 달라요. 중국 역시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보면 중국의 가나선에는 살아있지 않아요. 안타깝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것 같아. 특히 경호선사 때문에, 그죠? 이 가나선이 그냥 펄펄펄 살아있는데 그 시기 할까봐 너무 두렵죠. 선방에서 맨 안 거만 하지 마시고 이 성인이 출연해야지. 선지식이 출연하는 소식은 언제나 어쨌든 근데 그 선방에서 안거에서는 뭐 선지식 출연하기가 어렵죠.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중국 역시도 1960년대 문화혁명 이후에 불교 세력은 급격히 약화됐어. 더군다나 가나선 수행의 역사는 송해 태해종고 송나라 때 태해종고가 가나선을 했죠. 가나선의 종조인데 로부터 본토인 중국에서 시작된 선수행법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 내에서는 가나선 수행법이 1990년대 이전에는 단절돼 버렸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중국 본토에서 전통 가나선을 한국에서 역수입한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다시 가나선풍이 살아났으면 좋겠더라 이런 말이야. 종주국인 중국에서 조지의 사실러 이와 같은 동아시아 불교사의 흐름을 볼 때 경허가 출연하여 이 땅에 가나선 수행을 중흥시켰던 사실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사실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다행스럽고 그래서 이거 중요성이 더욱 각별하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경호선사가 없어가지고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언제 이런 이 잘난 가나성을 보겠습니까? 자부심이죠. 에이? 가나선 최고야. 화두 잡으세요. 화두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건 묵조야. 귀신골. 결국은 혼침에 떨어지고 말아요. 귀신 소굴이죠.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가나선. 아까 말했죠. 성성적적. 소소영령 아주 중요해요. 성성적적 소소영력 그것이 바로 뭐지더라? 공정영지더라.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처럼 근현대사의 동아시아 불교 역사 속에서 경어처럼 철저한 가나선 수행을 통하여 확철대오의 깨우침을 얻은 자가 있더라 없더라. 가나선 수행의 전통을 고스란히 전수하여 대중에게 널리 가르친 수행자는 경어 일의 전무후무로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독보적인 존재죠. 경어선사가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고 책을 따로 남기지 않았어요. 어록을 따로 남기지 않았는데 그냥 그 제자들이 용케 건져가지고 우리 잘난 제자들이 이거 해놨어? 야 대단해. 이거 어떻게 문화유산으로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이거 남겨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힘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제가 이걸 그냥 몇만 권 찍어내고 싶은데 로또나 당첨되면 어떻게 해볼까. 이것은 그동안 중국이나 한국 모두 가나선의 수행이 전통이 단절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물론 단절되어 있었지. 우리나라도 청허 휴정 이래로 260년간 단절. 그러다가 경호선사가 다시 일으켰죠. 그리고 일본 또한 가나선이 하는 조동종 계통의 수행 전통이 이어져 오면서 가나선 수행의 전통은 한국이나 중국보다도 더 미미했었더라 이런 얘기죠. 일본은 더 미미해요. 그냥. 그래서 거기는 신사가 많아요. 신사참배라고 해가지고 또 마을마다 그 뭐시가 있어. 이상하더라고. 이처럼 한국 선불교 사상 대근기에 바른 안목을 갖춘 대근기도 경호선사 같은 대근기가 정말 대단해요. 진짜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그래 그게 우리 한국 불교의 운명일까? 오마이 갓이죠. 경호선사가를 그 대선승으로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작용을 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지 송두옥이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못 이겨서 우라병으로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청계사로 또 출가를 하시고 또 출가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밥이나 겠고 물 짓고 했으면 되는데
개허선사가 개허 대서가 그 속퇴를 하시고, 그래서 덕분에 경허선사는 그냥 동학사로 건너오고, 동학사에서 강백에 있는 만화 보선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 강백으로 됐지만 결국은 누구를 만나서 호열자를 만나서 그래서 뭐였어, 패치망찬했죠 뭐. 그래서 대우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운명처럼 이어진 끈앞풀이 아닐까. 또 걷다 대고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야 된 이유는 또 이놈은 빼고, 이놈의 전봉준은 아니고 이 전봉준 장군과의 그냥 찌질찌질한 속세 인연 때문에 경허선사가 더욱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서 선승으로서의 마지막까지 모습을 잘 선서하시고 가셔서 그나마 또 남겨놓은 것도 이렇게 있으니까 경허선사 그 후학들의 덕분이죠. 사실은 경허선사가 남겨놓은 게 아니고 경허선사는 단 한 쪼가리도 안 남겼어요. 다 주워왔죠. 전부 다 주워와서 모았어. 그래서 이처럼 한불교 역사상 대근기에 바른 안목을 갖춘 대선지식으로 대중의 표상이 되는 선승으로, 그 중에서도 경허는 불과 1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라 너무너무 가까이 가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가까워요. 지금도 이거 제가 이거 그 뭐지? 이 강의하다가 내가 지금 그 보신 불교 진흥회, 대한불교 진흥회요. 뭔 진흥회 있잖아요. 에이? 그 대한불교 진흥회요. 거기에서 그 보조금을 신청해 놨어요. 그거 500만 원. 그거 나오면 이 경허선사 발자취가 아니고 경허선사 발자취 선찰순례가 아니고 경허선사 발자취 그 전봉준 장군 발자취를 같이 해서 도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5군데를 하면 이렇게 그동안에야 내가 다 이걸 했었죠. 78군데를 3년간 선찰순례 하고 나니까 집구석이 거덜났어. 지금은 뭐래. 그냥 집이 그냥 경매 들어가기 그냥 목숨이 경각에서 맨날 왔다 갔다 그래서 안 되고, 거기에서 돈 나오면 보통 선찰순례 한번 움직이면은 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신문, 불교TV 이렇게 3군데를 해갖고 50만 원씩, 불교신문은 더 비싸요. 80만 원.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180만 원씩이 들어가고, 또 차량 빌려갖고, 차량 빌려서 사람이 조금 오면 내가 또 차량비 다 내고, 뭐 이래가지고 한 번 움직이려면은 보통 2, 300 깨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500만 원 나오면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교신문은 안 내려고 그러고, 불교 방송이나 내든지 불교 TV도 안 내면은 섭섭하겠지. 그래서 그걸 내서 한번 이걸 진행해 볼까 그래요. 어쨌든 쪼질쪼질한 소리 또 꼬질꼬질하게 또 했네. 일단 또 잘라야지.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